안녕하세요. 오늘 예산론 또 수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과제 게시판에 소감 적어준 거를 제가 굉장히 잘 읽어보고 있는데, 다행히 이해를 잘 하셔서 저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번 수업은 절대로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수업이 아닙니다. 심지어 뭐 회계, 뭐 자산과 부채 이런 거 없어요. 그런 회계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제 생각보다는, 제 예상보다는, 이번 방학 때 여러분을 제가 처음 가르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번에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이제 무슨 욕구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공무원 하고 싶다는 것보다도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데 좀 근무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업을 조금 더 그쪽의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 객관식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하시든,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해서 공무원을 공공기관 직원이 되시든 다 상관이 없고, 뭐를 오늘 얘기하고 싶냐면은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직자, 하여튼 정부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을 전부 다 공직자라고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준공무원까지를 전부 다 공직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넓게 보면 한 400만 명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임직원, 자, 그리고 공공기관 그 영역, 건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넓게 잡아보면 한 400만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근데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법이에요. 규정이에요. 자,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단 좋든 싫든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돈 쓰는 거는, 요새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전자정부가 잘 돼 있어가지고 계산이 다 자동으로 되고요. 합계도 자동으로 되고요. 이게 거의 속일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을 무조건 다 써야 그 다음에 또 그만큼의 예산이 나오지,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반납해버리면 나중에 예산을 더 안 준다, 이런 얘기가 거의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 얘기가 맞기는 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법령에 따라서 써야 되고, 속일 수가 없게끔 갈수록 예산 제도가, 예산 체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지? 왜 이게 금액이 안 맞지? 이게 참 난감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만 정확하게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우리나라 예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과서에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51쪽부터 그냥 잠깐씩 언급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51쪽에 이제 개요에 대한 얘기 넘기시고요. 자, 52쪽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고, 그걸 기초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이번 학기는 국가재정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할 거고, 자, 53쪽에 헌법 관련된 규정은 제가 별도 영상에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거기 보면은 국가재정법, 이번 학기에 좀 중요하게 배울 게 54쪽에 있는 국가재정법이고요. 자, 그 다음 55쪽에 국회법이 있습니다. 자, 국회법은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송되면, 예산안 이런 것들이 이송되면 국회 내부에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행정학과에서는 국회법까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다만 순서만 알면 돼요.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전후로 이 순서를 배우게 될 텐데,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길게요. 자, 국가회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무 담당 공무원이 좀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간혹 정부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되는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조의 감사원법이 있는데, 이 감사원은요, 자, 예산을 이제 결산을 하는, 결산 과정에 이제 그 많은 역할을 하는 게 감사원인데, 예산이 뭐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런 걸 따지는 데가 감사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공직자의 좀 욕심이 있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감사원은 한 개의 기능이 더 있죠. 그 예산 결산, 결산 뭐 이런 거, 검사 이런 거 말고요. 자, 직무감찰입니다. 자, 직무감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정부패, 비리 행위를 적발하는 그 가장 강력한 기관이 감사원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의 뭐 그 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뭐 거의 이제 그 담당 기관이라든가 부서가 뭐 거의 죽을 애를 먹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자, 그래서 뭐 누가 뭐 뇌물을 받았다, 뭐 부정하게 뭐 누군가에게 특혜를 줬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죠. 자, 그래서 이런 감사원이 이제 공직자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7쪽에 이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재무행정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는 분야인데 읽어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이 57쪽에 위에서 5번째 줄인데요. 부담금은 국가 재정 수입, 돈을 벌어들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57쪽의 2번째 문단입니다. 부담금은 이른바 준조세, 세금과 같은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자, 부담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은 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이란 뜻이에요, 이게요. 자, 근데 국민이 국가에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복잡해요. 자, 이럴 때 내야 되고, 이럴 때 내야 되고, 이럴 때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만약에 법에 근거가 없으면 정부가 일반 개인이나 기업에게 부담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위법이죠. 만약에 법에 근거가 없는데 돈을, 자, 흔히 말해서 준조세를 받는다는 건 위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 자료, 요게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은 부담금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자, 이 목적에 많은 의미가 있죠. 불편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담금을 가지고, 자, 기업에 뭐 해당되는 경제 활동의 촉진, 자, 경제 활동에 써라. 이게 바로 이제 목적인 겁니다. 자, 부담금이란 금전적 부담에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그러니까 보통 정부예요. 정부가 이제 얼마네, 목적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돈은 얼마, 이게 부과 권한이 있는 건 정부입니다. 자, 정부는, 자, 금전 지급 의무, 자, 조세 외에 금전 지급 의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물 같은 거, 뭐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물 부담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이게 너희가 오폐수 같은 거를, 자, 정화해서, 자, 물 이제 흘려보낸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 오폐수를 버리거나 뭐를 하거나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부담금을 이제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대표적인 물 관련한 겁니다. 우리가 먹는 물, 상수도 보호, 그 다음에 하수 처리가 이게 또 원만하게 잘 돼야만 서로가 다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담금을 가지고 환경 개선에 뭐 쓴다든가, 이런 게 바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요, 이제 57쪽에 아래에서 5번째 줄 국유재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국유재산법은 뭐 딱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국유재산이 뭐야 그러면 이 강의 자료에 있는 겁니다. 자, 국가의 부담, 자, 기부 체납이나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가 재산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국유 재산이라는 거, 자, 국가의 것이라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기부 체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기부 체납이란, 읽어 드릴게요. 기부 체납이란 국가가 아닌 자가, 국가 외의 어떤 주체가, 개인이요, 특히 개인이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게끔 하는 그것을 기부 체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뭐 여기서 이제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잘 사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땅입니다. 땅. 이게 내 땅인데, 이게 좀 이렇게 앞에 뭐 도로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렇게 내 땅이 온전하게 다 건물로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정부에다가 뭐 일정한 부분은 기부 체납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부 체납을 하면 그에 적합한 그 기부 체납 정부가 기부 받은 만큼 어떤 다른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자, 물론 법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기부 체납을 때로는 정부가 요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뭐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 가지신 분,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기도 해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뭐 기부 체납을 이렇게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뭐 구청이나 군청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사이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뭐 진짜 큰 마음 먹고 제가 이렇게 해서 자, 기부 체납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일 처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뒤에 얘기 나오는데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잘 모르셔도 되고요. 58쪽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거는 제가 강의 자료에 보조금 24라고 포털 사이트에 그냥 입력하세요. 보조금 24 하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보조금이 얼마나 많다는 거를 이 사이트 들어보면 알아요. 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쪽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철이 대표적이에요. 자, 정부 돈으로 지하철을 온전히 건설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 민간 기업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뭐 10년 운행한 지 10년 이후에는 자, 몇 대 몇 아니면 너희가 소유권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대학교 공공기숙사가 이 민간 투자 사업을 가지고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4년제 대학교의 기숙사가 250억 정도 들어요. 하나 건물을 짓는데요. 250 정도 들어요. 실제로요. 250 정도 들어서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를 지어서 학생들 들어와서 이제 입주를 시킨 다음에 몇 년 뒤에 이윤이 발생할 것인가를 이제 측정을 하죠. 나중에 우리 수업 이제 기말고사 때쯤에 배우는 얘기들입니다. 공공기숙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의 개념이에요. 자, 정부 몇 민간 기업 해가지고 계약을 해요. 자, 몇 대 몇으로 투자를 하고, 자, 뭐 예를 들어서 5년 뒤에는 어떻게 할지, 뭐 계약 관계를 어떻게 할지, 10년 뒤에는 요금. 여기 학생들 기숙사 돈을 가지고, 이 기숙사 비용을 가지고 10년 뒤에는 너희 민간 기업, 일반 기업이 얼마의 비율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를 다 협의를 다 하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런 협의 같은 거는요. 제일 큰 사업이 제가 볼 땐 지하철이고요. 지하철. 이제 좀 좁혀서 보면은 이제 공공기숙사, 대학교의 기숙사가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59쪽에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자, 이거를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걸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원자께서 이 공공기관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라고 단답형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방공기업에 지원을 하면은, 자, 정답은 이거죠.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지방공기업이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공공기관의 근거 법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주저없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거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뭐 둘러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새 이제 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에 뭐 좀 이제 지역적인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지원자께서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경기도에 근무를 하실 공무원인데, 자, 경기도에 몇 개의 시와 군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정도는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하시는 분이 안성시에서 일할 거라고 자, 안성시에서 경기도 안성시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안성시에는 몇 개의 동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어요. 몇 개의 주민센터가 있습니까? 이런 거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거에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쪽의 지방재정법, 요거도 한 두어 가지 부분만 얘기할 게 있습니다. 기말고사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법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